안녕하세요. 오늘은 워렌 버핏에게 선택받은 IT 기업이자 데이터 산업의 대장을 꿈꾸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스노우플레이크는 2012년 오라클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이번 9월 17일에 상장되었죠. 상장되기 전부터 실리콘밸리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유니콘에 선정되며 엄청나게 기대를 받고 있던 기업이었어요. 또한 워렌 버핏은 보통 IT 기업과 특히 IPO에 막 상장된 기업들은 손도 안 대는 걸로 유명했는데, 이번에는 주식시장에서 검증도 받지 못한 이 신생 기업에 2억 5천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죠. 스노우플레이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 클라우드 산업을 영위하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름이 참 예쁜데, 이 이름은 창업자들이 겨울 스포츠를 좋아해서 눈송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참 이쁘죠? 이 회사의 특징으로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화시키고 빠르고 간결하게 분석하며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가격도 정액제가 아닌 사용한 만큼 쓸 수 있는 할당자로 책정되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범용성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부터 작은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모든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방식인 온프레미스 방식을 이용할 경우 회사에 별도의 서버 보관 공간을 두고 서버를 다 놔둬했었어요. 그 서버를 유지하기 위해 IT 인력들도 필요했고요. 근데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서버 공간이 필요 없게 되죠. 결국 복잡하고 방대해지는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주고, 요즘은 또 분석까지 해줘요, 클라우드가. 그래서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고 관리 비용이 감소되면서 수익성도 높아지죠. 결국 기업들은 불필요한 곳에 신경 안 쓰고 본연의 업무에 포커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노우플레이크는 2014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시작해서 단순히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접근하는 서비스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면서 클라우드의 자료들을 분석과 처리까지 하게 됐어요. 2020년 현재에는 데이터 클라우드를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종류의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분석까지 해주죠. 이 기능을 통해 다른 기업과 기업끼리 실시간 정보 공유와 인사이트 제공까지 해줘요. 이건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하는 기업들 간의 데이터 에코시스템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파란 점이 예를 든 메인 고객이에요. 각각의 점들이 하나의 기업들이고요. 여기 보면 산업별로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죠. 보면은 결국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셀 수 없는 많은 기업들이 서로 연결되며 긴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시간으로요. 그럼 스노우플레이크의 세그멘트별 매출 구조를 볼까요? 매출은 프로덕트와 프로페셔널 서비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프로덕트는 클라우딩 이용 수익이고요.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다양한 컨설팅과 기술 및 교육 지원 서비스 수익이에요. 올 상반기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33%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나죠? 이 비율은 94대 6 정도로 압도적이죠, 프로덕트가. 이거는 스노우플레이크의 2년간 고객 수 변동 추이예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44%가 증가했고요. 지금은 총 3,117개의 손님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중 포춘 10 기업 중 7개와도 거래를 하고 있어요. 포춘이 사랑하는 기업이죠. 엄청나죠, 속도가. 고객들의 산업별 분포인데요. IT에서부터 제조업, 그리고 금융업, 헬스케어,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소니, 어도비, 도어대시, 그리고 다큐사인과 드랍박스 같은 기업들의 이름도 보이네요. 많아요, 그쵸? 다음은 2년간의 상품 매출 추이입니다. 매출이 정말 아름답게 오르고 있죠. 2년간 339%의 매출이 증가하고 매 분기 20%가량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매출만 보면. 다음은 지역별 매출 추이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매출이 절대적으로 보여요. 전체 매출의 약 90%가량이 미국이지만 나머지 국가에서도 매출 성장이 엄청납니다. 2년간 1000%가 올랐어요. 미국 시장도 2년간 358%라는 엄청난 성장을 해주었고요.
다음은 스노우플레이크의 서비스 종류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스노우플레이크의 사업이 한눈에 들어와요. 총 6개의 서비스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스노우플레이크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모두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건 로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해주며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거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들의 중앙 저장소 역할을 하는데 기술력으로 이제 강력한 보안 기능까지 적용이 됩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저장되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저장된 데이터에 모든 유저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하며 SQL 기반으로 포괄적인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게 해준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다양한 컴퓨터 언어들을 지원하면서 대규모의 로우 데이터들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고급 데이터로 변환시켜줘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은 스노우플레이크를 기존 비즈니스들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해주고 특화된 다른 분석용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제 개발해주고 제공해줘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익스체인지는 데이터 허브를 제공하여 여러 사용자나 부서들이 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렸듯이 서로 다른 기업들끼리 데이터 교환과 분석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거 아까 기억나시죠? 요거. 그럼 스노우플레이크의 위험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데이터 시장은 굉장히 기회가 크고 성장이 지속되는 블루오션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경쟁자들이 너무 막강합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이랑도 경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스노우플레이크의 기술력과 편의성이 좋지만 이 기업들도 자본력을 기본으로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는 지속적으로 마케팅과 개발비에 큰 돈을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적자 상태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금이 필요해요. 얘네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 상장한 겁니다. 또한 스노우플레이크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자체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만 제공하고 있고 모든 클라우드 자료는 아까 위에서 설명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외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외탁을 하면서 사용료도 내야 되고요. 결국 스노우플레이크가 자체 인프라를 만들기 전까지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결국 아마존, 구글, 맞소의 매출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죠. 마가가 그냥 마가가 아닙니다. 대단한 애들이에요, 마가.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거는 뭐 그럴 일은 없어요. 없겠지만 만약 위 기업들이 지금은 스노우플레이크와 경쟁자이자 협력자로 남고 있는데 비즈니스 전략을 바꿔서 독점으로 운영한다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어쩔 수 없이 고객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지만 혹시나 해서 써봤습니다. 뭐 컴퓨터를 만드는데 뭐 너희는 뭐 윈도우는 쓰지 마 이런 거랑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현재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적자라 PER은 당연히 마이너스지만 PS 비율만 봐도 현재 162배입니다. 세일즈포스는 11배인데 뭐 고평가되어 있는 테슬라도 20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매출 대비 고평가가 돼 있으면 그만큼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이 크다는 건데 매출 성장이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주가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 매출이 크게 나오면은 이 숫자는 팍 줄어들겠죠. 다음은 손익 계산서를 통한 스노우플레이크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조금만 더 집중하셔서 최소한 이 파트는 다 들어주셨으면 해요. 스노우플레이크의 매출은 매년 3자리 이상 증가하면서 폭발적으로 커왔었죠. 아직까지 매출 증가는 걱정이 없어 보여요. 매출 총 이익률을 봐도 2018년도 46%에서 최근에는 61%로 껑충 뛰었어요. 그 이유는 고객 수와 매출이 커지면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에게 가격 협상력이 커진대요. 그러니까 박리담인 거죠. 결국 여기 스노우플레이크의 매출이 커지면서 수익률도 개선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외주를 하는 특성상 어느 정도 선에서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매출도 크게 오르고 매출 총 이익률도 훌륭한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보면 뭐 암울하죠. 2020년도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72%를 기록했는데 다행인 점은 적자폭이 매년 크게 개선되고 있어요. 192에서 135 그리고 72죠.
2년 전에는 거의 마이너스 200까지 갔었습니다. 그럼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볼까요? 일단 지난번 분석한 팔란티어와는 다르게 스노우플레이크의 전체 비용 대비 직원 보상 비율, 뭐 스탁 옵션 같은 거죠. 이 비율은 매년 줄어들면서 2020년도에는 9%가량만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적자의 원인이 팔란티어와 다르게 직원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도를 보시면 전체 매출에서 연구개발 비용이 71%였고 세일즈 마케팅 비용이 매출의 130%였어요. 이 두 개만 합쳐도 매출의 200%인 거죠. 근데 이 비중이 매년 줄면서 2020년도에는 각각 29%와 79%를 기록했어요. 뭐 그래도 여전히 두 개의 합이 100%를 넘었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상장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민은 모두에게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치열한 경쟁과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서 있고 적자폭은 커져만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결국 돈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투자처에서 돈을 받은 거로는 모자라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상장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평가절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팩트만 보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 비용들이 계속 꾸준히 줄어갔는데 상장을 하면서 여유 자금이 생겼으니까 이 비용들이 다시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용들이 다시 증가한다면 결국 수익률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또 치명적인 걱정이 있어요. 정말 치명적인데 직원 보상 비율이에요. 여기 6개월까지는 상장되기 전까지의 재무죠. 다음 분기 어닝은 상장 후의 재무일 텐데 분명히 직원들한테 직원 보상으로 스탁 옵션을 줬을 거예요. 참고로 팔란티어의 경우 직원 보상이 전체 매출의 18% 수준이었는데 상장 후에 57%로 급증했어요. 전체 매출의 57%가 직원 보상으로 갔었어요. 팔란티어는. 만약 여기에서 이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면 다음 어닝에서 적자폭은 크게 커질 것으로 예상돼요. 물론 현금 흐름표에서 이거는 이제 현금 흐름표에서 다시 애드백 되지만 그래도 순 적자에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럼 결국 EPS는 이제 더 낮아지겠고요. 스노우플레이크를 보유 중인 주주시라면 이제 이번에 있을 어닝에서 수익성 악화는 제가 볼 때는 꼭 염두해 둬야 됩니다.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수익성보다는 매출 증가가 더 중요한 요소이니까 일단은 뭐 매출만 크게 이렇게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 준다면은 뭐 시장의 반응은 좋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4차 산업을 위해 태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최고의 기술력과 보안성을 인정받으며 워렌 버핏과 세일즈포스에게 선택된 기업이기도 하죠. 거기에 모든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과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가격성까지 이제 갖추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속한 시장의 성장성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시장입니다. 제목이 곧 내용이죠. 클라우드 시장이에요. 네. 이 기업은 또 포춘이 사랑하는 기업이고 2년 동안 고객 수와 매출 모두 300% 이상 성장하며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니콘 기업이었어요. 수익성을 볼게요. 최근 3년 동안 매출 총이익률은 증가하고 영업비용들은 감소하며 수익률이 개선 중에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마이너스였지만요. 하지만 상장을 한 지금 직원 보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뭐 세일즈 비용이랑 이제 이런 연구개발 비용이 다시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수익률 악화와 EPS 하향도 약간 예상해 볼 수 있죠.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근데 매출 총이익률은 60%대로 나름 고수익 이제 시장이에요. 수익성은 있는 회사예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2%인데 뭐 눈물의 경쟁을 하며 영업비용이 과도하게 큰 게 원인이죠. 이 회사는 현재 자본 잠식 상태에 있고 누적 결손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였고요. 하지만 더 정확한 재무정보는 상장 후 첫 발표하는 분기보고서를 봐야 더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자본이 이제 주식 자본이 증가됐으니까 자본 잠식에서는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를 투자할 시 고려할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경쟁, 그리고 또 경쟁입니다. 누구와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랑입니다. 블루오션이고 먹을 게 많은 시장인 만큼 앞으로도 치열할 것 같아요. 다음은 적자. 왜요? 위에서 설명한 기업들과의 경쟁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더 키워야 해서 때문이에요. 셋째는 없습니다. 뭐가요? 클라우드 인프라가 없습니다.
고유의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결국 위에서 설명한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돼요. 이쪽에서 돈은 이쪽에서 이제 버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비싸요. PS 비율이 162배입니다. 시장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삐끗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도 만약 매출이 크게 성장해서 잘 나온다면 이 수치는 이제 팍 줄어들 수 있다는 이제 장점도 있죠. 전부 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뭐 투자에 있어서 영향은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 기업들의 주가는 이런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주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더 크니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